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 형제인 김정남의 피살 배경과 배후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살해 용의자 중 한 명이 체포됐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김정남 살해 용의자 한 명이 이제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왔는데 당초 이제 여성 2명이 용의 선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된 건데 29살의 베트남 국적의 여권을 소지한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당초는 북한 여성 공작원으로 예상이 됐는데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 생각에는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과거의 사례만 보더라도 모하마드 깐수 같은 간첩 같은 경우는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털도 이렇게 기를 정도로 해가지고 북한인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적을 세탁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예. 김현희 같은 경우도 체포하고 나서 그분이 북한인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을 했을 때 뜨거 말을 해서 그때 비로소 뭐 한국 사람인 걸 식별했다 정도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가지고 베트남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현지 경찰에 의하면 용의 선상에 다수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성 2명만 알려졌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용의자는 남성 2명에 남성 4명의 여성 2명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김정남 암살 어떻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그런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북한의 소행이라면 그 암살이라든가 테러 같은 것은 한두 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조가 있고 이것을 총괄 지휘하는 지휘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여성 2명이 실행조였을 것이고 또 주위를 이제 관망하는 감시하는 정세를 살피는 그런 조가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 총괄 지휘하는 그 지휘자 우두머리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6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소행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조직된 테러라고 하면 이제 배후를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곤 있지만 그 배후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수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제가 심정이 가는 부분은 정찰 총국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찰 총국이요. 예, 정찰 총국이라는 것 여러 번 이제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바지만 당의 작전국과 35국과 그리고 한 3군데가 이게 당 군에 있던 정찰국하고 해서 3군데가 합쳐져서 이제 그야말로 무력을 가진 당 공작은 다 합쳐진 기구거든요. 예. 2009년에 됐는데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낙점되고 나서 만든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김정은이의 1호 조직 작품이 정찰 총국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조직이 생겼는데요. 그때 2009년에 생기고 나서 1년 정도 준비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2010년 3월에 천안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김영철이라는 정찰 총국장이 일약 북한 내부에서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되면 지금 핵심 인물로 뜨게 됩니다. 지금의 통전부장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난해에 김영철이가 통전부장으로 가면서 그 자리가 한창순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서 정찰 총국장에 앉게 되는데요. 7군 단장 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온 지 이제 한 1년 됩니다. 뭔가를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심정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찰 총국의 소행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는 여성 2명이 전면에 나섰는데 국적이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CCTV 상으로 봤을 때 아시아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면 여성 공작원일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베트남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여성을 국적을 세탁해서 이렇게 가장에서 들어와서 쿠알라룸푸르에서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내부에서 공작원으로 키우는 걸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키웁니다. 이렇게 이 선발 단계에서부터 아주 순수한 혁명 혈통, 예. 그러니까는 노동자이거나 농민이거나 이런 자녀들을 찾아서 이제 고위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서 3년, 6년에서 10년 정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
풍섭 그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꽤 6년, 10년씩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에서 이 공작원 선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위층 자녀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예. 이 출신 성분이 매우 그 평민들 보통 농민들이나 노동자 계층 중에서 출신 성분이 매우 좋은 사람을 뽑고 네. 그리고 이 어렸을 때부터 이 특정합니다. 저 사람은 쟤는 이제 공작원으로 키울 애다 이렇게 특정을 해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보내서 한 4년간을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 공작원 같은 경우는 그 외모에 따라서 만약에 동남아인처럼 생기면 해외 공작할 때 동남아인처럼 위장을 시킵니다. 그 여권을 발행해주고 아랍인처럼 생겼으면 아랍인 여권을 발행해서 아랍인처럼 행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찰총국 안에 모라안고 소대라고 해서 이 여성 공작원들만 전문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공작원들이 굉장히 엄한 훈련을 받고 이제 독한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성 공작원이 전설적인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그 70년대 정경이라고 연락부장했던 그 인물이 있고 예. 90년대에 대표적인 공작원이 이선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북한 당서열 22위고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할머니로 변장하기 위해서 생이빨을 다 뽑았던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여성 공작원들은 굉장히 그 엄한 혹독한 훈련을 받을 정도인데 아마 이번에 그 테러를 자행한 이제 암살을 한 이 친구도 아마 혹독한 훈련을 받은 여성 공작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부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빨리 그 시신을 인도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사망 원인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독극물일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실시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북한의 공작원에 의한 살해 가능성들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CCTV에서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여성이 이 김정남 가까이 가서 몸을 터치를 했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이 그 어느 정도인지가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독극물에 의한 살해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스프레이를 썼는지 아니면 독침을 썼는지 손수건으로 가로막았는지 여러 가지 목격자들의 진술은 좀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공항이라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배후라면은 이런 국제적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일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를 찔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항이라 그러면 많은 이제 다중들이 오고 가고 있고 굉장히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북한이 테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암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김정남도 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주변에 경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다 허를 찔렸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 공항을 선택해서 김정남을 암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체제, 3대 세습 체제 구축에 방해되는 인물은 그 누구라도 백두혈통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김일성 그 집안 가게 손자로 할지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 자신의 어떤 통치력을 이제 과시하기 위한 그런 시도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테러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테러, 공개적으로 하는 테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테러의 종류 같은 경우는 정적을 제어하는 테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밀하고 빨리 예.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목적으로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자의 형태를 취했다는 게 대단히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예. 그것이 벌써 이제 이소석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불특정한 정적들에게 있어서 김정은이 나를 도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인으로서 그렇게 공개적인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정남이 이미 북한 권력 구도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인물인데 굳이 이렇게 실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 장자 일단 1971년생이고요. 하기 때문에 13살이 많은데 김정은보다. 예. 그러니까는 김정일로서는 첫아들입니다. 첫아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3대 세습하면서 왕조나 같은 북한 체제에서 장자에게도 여전히 정치적 상징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김정남이 여러 다른 망명을 하거나 해서 했을 경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김정은으로서는 불편한 존재인 건 사실일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새롭게 나온 얘기가 처형된 장성택의 해외 비자금을 김정남이 챙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때문에 통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정은과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통치 자금 부족으로 갈등을 빚었다기보다는 김정남은 한 90년대부터 북한의 대무역을 관장해왔습니다. 북한 IT 컴퓨터 위원장도 했는데 그 IT 컴퓨터 위원장이란 자리 자체가 해외와의 교류를 하면서 컴퓨터라든가 IT 기술을 수입하고 또 개방 전략을 짜는 뭐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동남아라든가 중국 관련 그 금융 거래라든가 해외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장성택이 김정남의 그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은 김정남이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장성택이 해외 많은 이제 금융 거래라든가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은 장성택과 긴밀하게 연관을 많이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상을 하면서 많은 그 비자금 규모라든가 은행 거래 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비자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김정남이 만약에 해외에 있다는 그 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다른 뭐 제3국으로 김정남이 뭐 망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비자금의 어떤 흐름 규모 이런 것을 그 서방 세계에 알려준다면 김정은 정권의 그 체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것을 방지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어제 김정남 이제 시신 부검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이제 북한 측에서 사실 확인을 하면서 조속한 시신 인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이 거절을 하긴 했지만 북측이 이제 좀 김정남 시신 인도를 서둘러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신 부검이 이 사건의 이 해결의 단초 처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김정남을 이 시신을 빼돌리거나 해서 사인이 만약에 그냥 심장마비였다 그러면은 뭐 테러고 뭐가 아무것도 성립되질 않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마 북한 당국의 속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는 부검하기 전에라도 빨리 그걸 인도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 땅에서 벌어진 요인의 암살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자 했던 것이 아마 말레이시아였던 거고요. 아마 그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미국이나 여러 이제 곳에서도 여러 가지 공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 당국과 매체들이 이런 피살 소식에 무반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확성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북측에 알리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런 소식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파장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김정남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김정남의 어머니 성예림 자체도 잘 모르고 특히 김정은의 모친이 어떤 고영희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예림과 친구였다는 그런 그 관계였기 때문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10년간 가 있었던 그 분들도 있고 그래서 김정남은 할아버지 김일성은 잠깐 만났지만 북한 주민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자기 최고 지도자 이복형이 암살당했다라고 죽었다고 하는 그 방송 자체가 자기 지도자에게 이복형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도자의 권위에 굉장한 훼손이 됩니다.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고 만약에 또 알린다고 해서 죽었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왜 죽었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아마 그 우리 해외 방송이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일부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입소문으로 김정남의 암살에 관련된 소식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곧 아마 퍼지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걸 알리면 일종의 그 어떤 심리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이제 유입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감 또 바른 정확한 진실을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 준다는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에 김정남의 그 암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김정남이 장남인데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도 할아버지 김일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살아있을 때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정의 생모 고영희 존재도 거의 이제 감추었는데 그리고 김정남은 그 모친이 성혜림인데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정식 부인은 김영숙이라고 따로 있고 예. 성혜림은 그 월북 작가 이기영의 그 며느리로서 이미 유부녀였습니다. 예. 영화 배우, 유명한 북한에서 영화 배우였는데 이 김정일이 첫눈에 이제 반해서 원래 예. 김정일이 생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좀 연상 여인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혜림을 보면서 이 첫눈에 반해서 유부녀인 그 성혜림을 거의 뭐 강제 결혼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알 수가 없고 또 거기서 난 아들인 김정남 그 존재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그 생모에 대한 그 비밀도 나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김정남 존재를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탈북자분들도 예. 북한에 있을 때는 이 김정남, 김정은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래요. 한국에 와서야 김정남, 성혜림에 관련돼서 알았다고 합니다. 예. 네. 김정남이 암살 명령이 떨어진 해에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 뭐 이런 내용을 김정은에게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그만큼 권력 의지가 없는 김정남을 왜 지금 와서 암살한 걸까요? 저는 이제 북한 내부의 중생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냐는 게 첫 번째 제 심정입니다.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 신임 정찰총국장이 그야말로 스탠딩 오더로 내려져 있는 그 사건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공과를 쌓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예. 이제 그게 제 가장 그 심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찰총국이 새롭게 이제 지금 사실 김영철이가 빠지고 나서 정찰총국이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조직을 세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도 성과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심정이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김정남 자체가 어떤 특별한 행보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쪽에 어떤 특별한 정보는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모르는 김정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좀 공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좀 예측 불허의 스타일로 봤을 때 김정은이 또 김정남 일가에 모두 그 신변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일성 집안, 북한에서 말하는 백두혈통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예. 과거 김정일과 경쟁했었던 그 삼촌인데 김영주도 살렸고 예. 18년간 상간벽제에 유배만 했을 뿐이지 죽이지 않았고 그 계모했던 김성희도 마찬가지였고 김평일이라든가 김영일이라든가 자신의 이복 형제를 김정일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김정남을 죽인 것은 백두혈통인 김일성 집안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평일이라든가 또 김정남의 후손 그 가족들 김한솔이라든가 또 본처에게서 난 지금 김한솔은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인데 또 본처에게서 난 또 자식이 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 자녀들의 어떤 생존도 위태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김정남의 그 암살을 보면서 이제 북한에서도 누구든지 백두혈통이라도 죽일 수 있구나. 처음에 예. 장성택이 처형당했으면 하더라도 김일성이 사위니까 그래도 직계혈통이 아니니까 저렇게 처형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김정남 암살로 인해서 아마 김정일의 어떤 직계 가족들, 그 김정은이 직계 가족이 아니고 이 반계 가족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또 북한의 고위 엘리트층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렇게 김일성의 맞손자도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예. 고위 엘리트들인 자신들도 이제 파리목수처럼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에 떨면서 저는 뭐 탈북 행렬이 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 예상도 해봅니다. 네. 그런데 김정남 가족은 중국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우선적으로 이제 뭐 일단 혈맹 국가로서 그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김일성부터 김일성 필주를 이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친분 관계가 중국에서 좀- 친분 관계가 예. 있어서 중국 그렇게 필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적 가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만에 하나 김정은의 그런 무리수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북한에 병거가 생길 경우에 대한 세력으로서 여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좀 북중 관계가 좀 삐걱될 수 있는 우려도 있겠네요. 뭐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하죠. 그래도 자신들이 후원했고 좀 보호하고 있었던 김정남을 백주 대낮에 예. 공공의 장소인 공항에서 테러를 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 굉장히 불쾌한데
그러나 이 국가 간의 관계가 그런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악화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2013년에도 장성택 처형 당시에 북중 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장성택 처형 몇 달 후에 또 북중 관계는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에 매우 가까웠던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북중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간 거 보면 김정남 암살은 당장에는 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뭐 비난 발언이라든가 좀 안 좋은 불편한 어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북중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큰 틀에서 흔들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도 했고 또 김정남 피살의 배후로 밝혀진다면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 제재 압박 요구에 버티기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에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물론 그 이행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라든가 미국에서 좀 더 강하게 대북 제재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IRBM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 또 자신들이 배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 외교부라든가 중국 군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는 북중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이 중국의 어떤 위신을 매우 손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큰 틀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동반에서 큰 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좀 불편하고 냉각 상태에 치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북중 관계의 근본적인 깊은 관계를 훼손할 정도까지는 이제 가지는 않겠는가 하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예. 네. 자, 한편 오늘이 이제 김정일의 75번째 생일인데요. 이제 그동안 북한에서 대대적인 좀 기념 행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광명성절이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히? 가장 큰 명절이 태양절이죠. 4월 15일에 있는 김일성 생일입니다. 예. 두 번째 큰 명절이 이제 광명성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일 생일을 하게 되는데 75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꺾어지는 해기 때문에 나름 그 의미가 있는 해인데 그래서 그 IRBM도 쏘았고 해서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뭐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는 뭐 행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국제적으로 봤을 경우는 친족 살인이거든요. 김정남을 죽였다는 건 친족 살해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자체도 그냥 마냥 이제 앞으로 이것이 알려질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마냥 즐거워하는 표정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첨예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김정남 살인 사건 이후에 보면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외교의 꽃은 정상회담 같은 것인데요. 김정은을 만나기를 두려워할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김정은과 같이 사진 찍을 정상들이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하고 사진 찍었다가 하면 나도 같은 사람 될까봐 그 이제 네이밍 쉐이밍이라고 해서 이제 낙인 찍기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김정은 외교 행보에도 대단히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었고 핵탄두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 향후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도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워싱턴 조야의 어떤 분위기가 대북 정책을 강경해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또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그 사상적인 어떤 기강이 좀 많이 좀 해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 내의 어떤 그 충성심을 유도하고 또 주민들이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 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어떤 정치적 국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그 핵 능력 어떤 고도화라든가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느 단계에 도달한다고 판단을 하면 바로 ICBM이라든가 추가 핵실험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은 당 규약이라든가 헌법에 나와 있는 핵 보유국 위상을 확립해서 그 다음에
뭐 미국이라든가 이 국제사회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을 사실화시킨 상태에서 아마 핵군축 회담이라든가 뭐 평화협정 회담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의 그 회담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 도발을 반드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남 피살 사건과 북한 관련한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